네 놈이 감히 대감의 탕약에 독초를 섞어 넣었단 말이냐?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네놈 미령이 양아들 도연에게 소리쳤습니다. 윤대수 대감이 피를 토하며 쓰러진 뒤 윤씨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창서와 학선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고 하녀 송단은 눈물로 도련님의 결백을 외쳤지만 사람들의 비난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석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큰 고을 장터에서 윤대수가 쓰러졌을 때 25살의 강도연은 주저없이 윤대수를 업고 의원으로 달렸습니다. 사흘 동안 모은 품삯을 모두 치료비로 낸 것도 모자라서 밤새 간호까지 했지요. 이틀 후 정신을 차리게 된 윤대수는 도연에게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도현아, 내 아들이 되어주겠느냐? 이 은혜 평생 갚겠습니다. 그렇게 도연은 윤씨 집안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령과 친아들 둘은 천안 출신의 양자가 후계자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질투와 탐욕이 끓어오르며 그들은 도연을 제거할 무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지요. 과연 선한 청년 도연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은 저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당신이 계신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한 사랑의 하트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윤씨 집안은 큰 고을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번화한 장터와 관아 사이에 위치한 저택은 단정한 기와 지붕과 넓은 마당을 갖추고 있었지요. 윤대수는 60살의 나이에도 은빛 머리와 수염이 단정한 어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관직을 지내며 정직하고 바른 성품으로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요. 병으로 조금 야위었지만 여전히 선비다운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대감에게는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재혼한 미령이 낳은 두 아들은 대감의 기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첫째 아들 윤창선은 31살의 나이에도 철이 들지 않았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 가문의 재산을 물쓰듯 했지요. 얼굴은 늘 벌겋게 부어 있었고 상투는 흐트러져 있기 일쑤였습니다. 기생집을 들락거리며 밤낮 없이 놀아대는 그를 보며 대감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둘째 아들 윤학선은 29살로 형과는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깔끔하고 예의 바른 선비처럼 보였지만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입가에는 늘 비웃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속마음을 짐작하기 어려운 인물이었지요. 대감은 둘째 아들 학서가 첫째 창서보다 더 걱정스러웠습니다. 두 아들의 어머니인 미령은 50살이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과 금옥 장신구를 즐겨 착용했고 아름다운 외모 뒤에는 끝없는 욕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여인이었지요. 윤대수는 두 아들의 타락한 모습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마다 혼자 앉아 한숨을 쉬며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대대로 이어온 집안이 망하고 말 것 같았지요. 그래서 도연을 양자로 들인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두 아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비록 천안 출신이었지만 마음이 곱고 선했습니다. 예의를 지킬 줄 알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요. 무엇보다 남을 돕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대감은 도연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도연이 양자로 들어온 뒤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도연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대감께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래, 도현아, 내 덕분에 마음이 편안하구나. 도연은 사랑채를 깨끗이 정돈하고 대감이 읽으실 책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인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했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요. 대감은 도연의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연의 모습이
모두에게 좋게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미령은 도연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던 그녀에게 도연의 등장은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미령은 밤마다 방 안에서 두 아들과 속삭였습니다. 창선은 술에 취해 분노를 쏟아냈고 학선은 차가운 눈빛으로 계산을 했지요. 집안 곳곳에 불만과 질투가 쌓여갔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윤대수는 식구들을 사랑채로 불러 모았습니다. 대감의 표정이 엄숙했습니다. 창서와 학서, 그리고 미령이 자리에 앉았고 도연도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대감은 잠시 모두를 둘러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중요한 말을 하겠다. 대감의 목소리가 사랑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대감을 바라보았지요. 윤대수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안의 일은 도현에게 맡기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 사랑채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창서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학서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미령은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었지요. 도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중한 일을 어찌 소인에게. 내 뜻이 그러하니 사양하지 말거라. 너는 이 집안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니라. 창서가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있는데 어찌 양자에게 집안일을 맡기신단 말씀입니까? 너희가 있기에 더욱 도현이 필요하다. 너희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대감의 목소리에는 오랜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서는 말문이 막혔고 학서는 입술을 비틀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미령의 눈빛에는 위험한 빛이 어려 있었지요. 내 뜻이 확고하니 더 이상 아무 말 없기를 바란다. 대감의 단호한 말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윤씨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방에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대감의 은혜에 보답하고는 싶었지만 다른 식구들의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미령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두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촛불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미령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창서와 학서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윤씨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했던 집안의 드리운 그림자는 점점 짙어져 갔습니다. 미령의 방에는 촛불 하나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서와 학서는 어머니 앞에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미령은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령의 방에는 촛불 하나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서와 학서는 어머니 앞에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미령은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우리 위에 서려 하다니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어머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 천한 것이 무엇이기에 감히 저희를 제쳐두고 집안일을 맡는단 말입니까? 창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술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그의 얼굴은 더욱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학서는 침착하게 상황을 살폈습니다. 형님,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됩니다. 학서 말이 맞다. 조심해야 한다. 미령은 두 아들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을 이 집에서 몰아내야 한다.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감도. 미령은 말을 멈추고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서와 학서는 어머니의 뜻을 알아챘습니다. 방 안에 흐르는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지요. 어머님, 구체적으로 어찌하시려는 겁니까? 학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령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고 대감은 병으로 자연스럽게 보내는 것이다. 그 말에 창서는 움찔했지만 학서는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서의 머릿속에서는 벌써 계획이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미령은 고을의 관아에서 일하는 이방 심도진을 몰래 불렀습니다. 심도진은 48살의 탐욕스러운 관리였습니다. 뇌물과 권력에 취해 양심을 판 지 오래였지요.
미령은 그에게 반짝이는 금덩이 몇 개를 건넸습니다. 이방, 이 일을 맡아주시면 더 큰 보상이 있을 것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하시지요. 심도진의 눈이 금덩이를 보며 반짝였습니다. 미령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안 양자인 강도연이란 자를 역적으로 만들어야 하오. 대감을 해치려 했다는 증거를 만들어 주시오. 그 정도에 어렵지 않습니다. 문서를 조작하고 증인 며칠 구하면 되지요. 심도진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그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령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리고 소문도 퍼뜨려 주시오. 도연이 대감을 해치려 한다는 소문을 말이오. 알겠습니다. 며칠 안에 고을 전체가 그 이야기로 떠들썩할 것입니다. 심도진은 금덩이를 품에 넣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미령과 심도진의 악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학선은 따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방을 찾아가 독초를 구했습니다. 탄약초라는 독초였지요. 많이 먹으면 바로 목숨을 잃지만 조금씩 먹으면 서서히 병이 깊어지는 무서운 독초였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쓰려 하시오? 약방 주인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학선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들쥐가 너무 많아 골치입니다. 이것으로 없애려 합니다. 그러시다면야. 약방 주인은 의심을 거두고 독초를 내주었습니다. 학선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미령과 두 아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학서가 독초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을 대감의 탕약에 조금씩 섞으면 됩니다. 병세가 서서히 나빠지면 사람들은 원래 몸이 안 좋으셨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 도연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지. 미령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창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대감을 독살하려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모든 것이 그 놈의 짓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연은 역적이 되어 쫓겨날 것이고 대감마저 돌아가시면 이 집안은 다시 우리 것이 되는 것이지. 미령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음산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고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막에서, 장터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같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들었소? 윤대감 댁 양자가 수상하다던데. 수상하다니 무슨 일이오? 대감을 해치려 한다는 소문이 있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착한 청년이. 글쎄 말이오. 하지만 소문이 그리 돈단 말이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이방 심도진이 뒤에서 사람들을 매수해 일부러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점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윤대수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령이 몰래 탕약에 독초를 섞어 넣고서 윤대수에게 계속 먹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감은 기침을 하고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의원을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대수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날씨가 쌀쌀해져서 그런 것 같구나. 하지만 날이 갈수록 대감의 병세는 깊어져만 갔습니다. 도연은 밤낮으로 대감을 돌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원도 원인을 찾지 못했지요. 미령과 두 아들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간다며 흡족해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도연을 완전히 역적으로 몰아 쫓아내는 일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악의 씨앗은 이렇게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윤씨 집안은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지만 아직 도연은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대수의 병세는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기침은 그치지 않았지요. 도연은 밤낮으로 대감을 돌보며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의원을 여러 번 불러보았지만 아무도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오. 맥은 약하지만 특별한 병은 보이지 않소. 의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대수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습니다. 미령이 몰래 탕약에 독초를 섞어 넣고서 윤대수에게 계속 먹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방 심도진은 계획대로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관아의 문서고에서 거짓 문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윤대수가 도연에게 독살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지요. 증인도 필요하지. 심도진은 혼잣말을 하며 고을의 왈패 몇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도연이 수상한 약을 사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면 된다. 알겠느냐? 예, 이방 나으리 걱정 마십시오. 왈패들은 돈을 받고 기꺼이 거짓 증언을 약속했습니다. 심도진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고을 곳곳에서는 도연에 대한 나쁜 소문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주막에서는 술꾼들이 수군거렸고 장터에서는 아낙네들이 혀를 찼습니다. 윤대감댁 양자가 대감을 독살하려 한다지 뭐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은혜를 모르는 놈이 있다니. 천한 것이 양반 행세하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냈구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도연은 장터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윤대 감댁의 하녀 송단은 이 모든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23의 총명한 처녀였던 그녀는 도연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송단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도연이 밤낮으로 대감을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감을 해칠 리 없다고 확신했지요. 어느 날 밤 송단은 우연히 미령의 방 근처를 지나가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령과 두 아들이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곧 관아에서 움직일 것이다. 도연 그놈은 끝장이지. 송단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언가 큰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그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 도연을 찾아갔습니다. 도련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냐, 송단아? 정확히는 모르겠사옵니다만 마님과 창서 학서 도련님께서 도련님을 해칠 음모를 꾸미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연은 송단의 말을 듣고 놀랐지만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좋게 보지 않는다 해도 그렇게까지 할까 싶었지요. 내 걱정은 고맙지만 아마 오해일 것이다. 그래도 몸 조심은 하겠다. 송단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더 말해봐야 소용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윤대수가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며 쓰러졌습니다. 입에서는 피까지 흘러나왔지요. 도연은 급히 대감을 부축하며 외쳤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십시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원이 급히 달려왔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미령은 겉으로는 놀란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획대로 되어간다며 기뻐했습니다. 의원이 윤대수를 살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보통 병이 아니요. 혹시 무엇을 잘못 드신 것은 아니요? 잘못 드셨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증세를 보니 독초를 드신 것 같소. 누군가 일부러 넣은 게 아니라면 이렇게 될 리 없소. 그 말에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미령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감의 탕약은 누가 준비한 것이냐? 소인이 준비했사옵니다만.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령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네 놈이 감히 대감의 탕약에 독초를 섞어 넣었단 말이냐?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네 놈. 아닙니다. 소인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미령은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탕약을 내 놈이 준비했다면서. 그런데 독이 들어갔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두가 알 것이다. 집안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이 상황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은 정성껏 탕약을 준비했을 뿐인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첫째 창서가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당장 결박하시오. 역적놈을 어서. 아닙니다. 소인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그들의 계략대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학선은 차갑게 웃으며 관아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관아에 알려
당장 이놈을 잡아가게 하거라. 윤 씨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떨고 있었고 송단은 눈물을 흘리며 도연의 결백을 외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미령과 두 아들이 짠 올가미가 도연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선한 청년에게 닥친 위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자 관아에서 군졸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방 심도진이 직접 앞장서서 윤대감 집안으로 들어왔지요. 그의 손에는 체포 명령이 적힌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윤대감 댁 양자인 도연은 어디 있느냐? 심도진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몸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이 도연이옵니다. 내 놈을 대역죄로 체포한다. 순순히 따라오거라. 군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도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도연은 억울함에 소리쳤습니다. 소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나으리, 이것은 누군가의 음모입니다. 음모! 증거가 있고 증인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 어서 끌고 가거라. 군졸들이 도연을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송단이 울며 매달렸지요. 도련님은 결백하십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군졸들은 송단을 밀쳐냈습니다. 도연은 송단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송단아, 염려 마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도연은 군졸들에게 끌려 대문을 나섰습니다. 심도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령도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화답했지요. 관아로 가는 길은 고을에서 가장 번화한 대로였습니다. 심도진은 일부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각을 택했습니다. 장터가 한창 붐비는 한낮이었지요. 비켜라. 관아에서 역적을 잡아간다. 군졸들의 외침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장사를 하던 이들도 물건을 사던 이들도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누구요? 윤대감댁 양자 아니요? 그 착하다던 도연도련님 말이요. 들으니 대감을 독살하려 했다지 뭐요. 아구머니나 세상에 천하에 저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이도 있었고 침을 뱉는 이도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함과 수치심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여러분, 들으시오. 심도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자는 자신을 양자로 받아준 은인을 도구로 해치려 한 역적이오. 관아에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소. 정말 그런 짓을 했단 말이오? 천한 놈이 양반 행세하더니 결국 이 모양이구먼.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도연은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소인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계략입니다. 역적놈이 아직도 발뺌을 하는구나. 어서 끌고 가거라. 군졸들이 도연을 더욱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도연의 옷깃이 찢어지고 머리가 흐트러졌습니다. 반듯했던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죄인의 모습만 남았지요. 장터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봐온 도연이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관아에서 증거가 있다전소. 사람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법이지요. 그렇긴 하지만. 노인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곧 다시 각자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도연의 억울함을 믿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심도진은 도연을 죄를 추궁하는 장소인 동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도연을 바닥에 앉히고 심도진이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내 죄를 낱낱이 밝혀라. 소인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잡아떼느냐? 증거를 보여주겠다. 심도진은 문서 몇 장을 꺼내 도연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도연이 독초를 구입했다는 거짓 문서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약방에서 독초를 산 기록이다. 그런 적 없습니다. 소인은 독초를 산 적이 없습니다. 증인도 있다. 들어오게 하라. 문이 열리고 왈패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심도진에게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약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너희가 본 것을 말해라.
첫 번째 왈패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저자를 본 적이 있사옵니다. 약방 근처에서 수상한 약 보따리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소인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도연이 소리쳤지만 두 번째 왈패도 나섰습니다. 소인도 보았사옵니다. 저자가 주막에서 대감을 어찌 없앨까 혼잣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소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왈패까지 나서서 거짓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도연은 분노와 억울함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꾸며진 거짓이었지만 증거와 증인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떠냐? 이제 인정하겠느냐? 심도진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인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입니다. 하늘과 땅은 증인이 될 수 없다. 내 죄는 명백하다. 이제 윤대수 대감께 이 사실을 알릴 터이니 내 놈은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심도진은 군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자를 가두어라. 대감의 상태를 보아 곧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도연은 군졸들에게 끌려 어두운 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도연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소인은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씨 집안에서는 미령과 두 아들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제 윤대수가 죽으면 양아들 도연은 영원히 역적으로 남고 집안의 모든 것이 그들의 손에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이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악은 결코 끝까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윤대수는 사흘 동안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독초의 기운이 온몸에 퍼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겨우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의원들이 밤낮으로 치료한 끝에 대감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대감 어르신, 정신이 드셨습니까? 곁에 있던 하인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미령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속으로는 대감이 깨어난 것이 못마땅했지요. 대감, 정신 좀 차려보셔요. 윤대수는 흐릿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느냐? 사흘이 지났사옵니다. 대감 어른께서 독을 드신 일로 고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의 말에 윤대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탕약을 마신 뒤 갑자기 쓰러졌던 일,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소란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도현이는 어디 있느냐? 윤대수가 물었습니다. 미령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관아옥에 갇혀 있사옵니다. 당신을 독살하려 한 역적으로 말입니다. 뭐라고? 도현이가? 윤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령은 준비해둔 거짓 증거들을 하나씩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이 가져온 문서를 보십시오. 도연이가 독초를 구입한 기록이 여기 있사옵니다. 증인들도 있고요. 윤대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보았습니다. 분명히 도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학서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게다가 고을 사람들도 모두 도연이가 수상한 짓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창서도 거들었습니다. 윤대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다. 도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다. 내가 그 아이를 안다. 대감,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는 법입니다. 천한 출신인 자가 갑자기 양반이 되었으니 욕심이 생긴 것이지요. 미령이 교묘하게 말했습니다. 윤대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는데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도연을 믿고 싶었습니다. 도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내가 직접 물어보겠다. 윤대수의 명령에 하인이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얼마 뒤 군졸들에게 이끌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사흘 동안 옥에 갇혀있던 도연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옷은 더럽고 얼굴은 수척했지요. 아버님, 도연이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대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도현아, 정녕 내가 나를 해치려 했느냐? 아닙니다. 아버님, 소인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소인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도연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윤대수는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지 않느냐? 내가 독초를 샀다는 기록도 있고 증인들도 있다. 그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소인은 독초를 산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도연이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미령이 끼어들었습니다. 대감 어른, 저놈의 말은 거짓입니다. 증거들이 이렇게 버젓이 있지 않습니까? 윤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연을 믿고 싶었지만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고을 전체가 이미 도연을 역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소인을 믿어주십시오. 소인은 아버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어찌 아버님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도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윤대수는 오랜 시간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도현아, 나는 너를 믿고 싶다. 하지만 대감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증거들이 도연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설령 도연이 결백하다 해도 이 상황에서 그를 집안에 두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고을을 떠나거라. 윤대수의 말에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소인을 정말 쫓아내시는 겁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다오. 지금은 어쩔 수 없구나. 윤대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대감은 도연을 완전히 의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도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멀리 보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이 고을에 발을 들이지 말거라.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송단이 옆에서 울음을 터뜨렸지요. 도련님은 결백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도 송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윤대수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의 깊은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소인의 결백이 밝혀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도연은 돌아서서 걸어나갔습니다. 송단이 달려가 도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도련님, 대체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이대로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송단아,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 하지만 이제 나는 가야 한다. 도연은 송단의 손을 천천히 떼어내고는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도연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쓸쓸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저물어가는 석양 속에서 점점 작아져 갔고 외로운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졌지요. 윤씨 집안 방에서 미령과 두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지요. 이제 남은 것은 윤대수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연은 고을 밖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도연이 고을을 떠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윤씨 집안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송단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밤마다 도련님의 결백한 눈빛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송단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도련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분명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어. 그녀는 대감의 탕약을 준비하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도연이 정성껏 약재를 다루던 모습, 대감을 걱정하던 진심 어린 표정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은인을 해칠 리 없었습니다. 한편 윤대수의 오랜 버신 채복인이 윤씨 집안을 찾아왔습니다. 60살의 채복인은 젊은 시절 윤대수와 함께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동문이었습니다. 비록 관직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정직하고 의리 있는 성품으로 윤대수의 절친한 벗이 되었지요. 대감, 그간 안녕하셨소? 채복인이 사랑채에 들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윤대수는 여전히 병색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채 반가운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복인이
자네가 와주니 고맙네. 소문을 들었소. 도연이가 정말 그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오? 최복인의 물음에 윤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아. 대감도 속으로는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니오? 도연이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었소. 내가 직접 보았으니 확신하오. 최복인은 도연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도연의 맑은 눈빛과 예의 바른 태도가 기억에 남아 있었지요. 최복인은 늘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했고 도연에게서는 악의를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만들어질 수도 있는 법이오. 혹시 누군가 도연이를 모함한 것은 아니겠소? 최복인의 말에 윤대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윤대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연을 쫓아낸 뒤였고 고을 전체가 그를 역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송단이 차를 들고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최복인을 보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복인 나으리, 제발 도와주십시오. 도연님은 결백하십니다. 송단아, 일어나거라. 무슨 일이냐? 최복인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송단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은 도련님이 매일 대감어른의 탕약을 정성껏 준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분이 독을 넣을 리 없사옵니다. 송단아, 내 마음은 고맙지만 윤대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최복인은 송단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처녀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송단아, 혹시 이상한 일을 본 적이 있느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다. 최복인의 물음에 송단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마님의 방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상한 대화를 들었사옵니다. 마님과 두도련님께서 도연님을 해치는 모를 꾸미는 소리를 들었사옵니다. 뭐라고? 윤대수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송단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확히는 듣지 못했사옵니다. 하지만 분명히 도연님을 쫓아내려는 계획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복인은 턱을 쓸어내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송단의 말이 사실이라면 모든 것이 미령의 음모일 수 있었습니다. 대감, 이 일을 다시 살펴봐야 하지 않겠소? 하지만 어떻게? 이미 관아에는 문서도 있고 증인도 있다고 했네. 그 증거들이 진짜인지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소? 내가 직접 알아보겠소이다. 최복인은 결심한 듯 일어섰습니다. 그는 송단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송단아,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도현이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말이다. 예, 소인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송단의 눈빛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최복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윤대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대감, 며칠만 시간을 주시오.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소. 최복인은 윤대감 집을 떠난 뒤 곧장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고을에는 약방이 3곳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약방의 주인을 최복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약방 주인장, 요즘 독초를 사간 사람이 있었소? 최복인의 물음에 약방 주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독초는 함부로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 한 양반이 와서 들쥐약이 필요하다며 탄약초를 사갔지요. 그 양반이 누구였소? 윤대감 댁 둘째 도련님이었습니다. 최복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학서가 독초를 샀다는 사실, 이것은 모든 음모의 핵심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른 약방들도 찾아다녔지만 도연이 독초를 샀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방이 만든 문서가 거짓이구나. 최복인은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는 이방 심도진이 매수한 왈패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뒤 최복인은 송단과 함께 고을의 주막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증인으로 나섰던 왈패들의 행적을 추적했지요. 마침내 한 주막에서 왈패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술에 취한 왈패는 혀가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윤대감댁 양자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있소? 최복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왈패는 취기가 오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이 말이오? 이방 나으리가 돈을 주더군. 그 집 양자가 독초 사는 걸 봤다고 증언하라고. 뭐라고? 거짓 증언을 했단 말이오? 그게 뭐 어때서?
돈만 받으면 되는 거지. 왈패는 희죽거리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채복이는 분노를 참으며 송단을 돌아보았습니다. 송단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희망의 빛도 보였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소. 이방과 미령 부인이 함께 도연이를 모함한 것이 분명하오. 채복인과 송단은 서둘러 윤대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하인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안채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채복인이 급히 물었습니다. 한 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감 어른께서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채복인과 송단은 급히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윤대수는 다시 피를 토하며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미령이 윤대수 곁에서 걱정하는 척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채복이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미령이 다시 윤대수에게 독을 먹인 것이라고 말입니다. 도연을 쫓아낸 뒤에도 윤대수를 제거하려는 계획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원을 불러라. 어서. 채복인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다급함과 함께 결의가 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도연의 결백을 밝히고 미령과 두 아들의 악행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진실을 위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의원이 급히 달려와 윤대수를 살폈습니다. 대감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숨소리는 가늘게 끊어질 듯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위독하십니다. 독이 기운이 온몸에 퍼져 있소이다. 의원의 말에 채복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윤대수의 목숨도 도연의 명예도 모두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대감을 잘 부탁하오. 내가 곧 돌아오겠소. 채복이는 송단을 데리고 서둘러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앞에는 고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채복이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들으시오. 윤대감대장자인 도연은 결백하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채복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도연이를 모함한 증거가 모두 거짓이었소. 이방 심도진이 왈패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시켰소이다. 그때 관아 안에서 심도진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오? 증거도 없이. 증거가 없다고 내가 직접 왈패에게서 들었소. 이방, 당신이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시킨 것을 말이오. 채복인의 말에 사람들이 더욱 수군거렸습니다. 심도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것은 그자가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한 것이오. 술에 취했다고 해서 거짓말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소. 오히려 술김에 진실이 나온 것이오. 채복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송단이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소인도 증언하겠습니다. 마님과 두도련님께서 도연도련님을 모함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약방 주인이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 윤대감댁 둘째 도련님께서 탄약초를 싸가셨습니다. 들쥐약이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뭐라고?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약방 주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 도련님이 독초를 샀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고을의 모든 약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심도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에 찬 시선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이방이 거짓 문서를 만들었구나. 윤대감댁 둘째 부인과 짜고 착한 도연 도련님을 모함한 것이었구먼. 사람들의 외침이 관아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소란을 듣고 사또가 관아 안에서 나오며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 이 소란이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채복인이 앞으로 나서며 예를 갖춰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윤대감대장자 도연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 일을 다시 조사해 주셔야 하옵니다. 사또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복인과 송단, 약방 주인의 증언을 차례로 들은 사또는 심도진을 향해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방, 이것이 사실이냐? 거짓 문서를 만들고 증인을 매수했느냐? 심도진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또나으리.
미령 부인께서 많은 돈을 주시며 부탁하셔서 이자를 가두어라. 그리고 미령 부인과 두 아들을 당장 잡아오너라. 사또의 명령에 군졸들이 움직였습니다. 채복인과 송단은 군졸들과 함께 서둘러 윤대감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령과 두 아들을 체포하고 무엇보다 윤대수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윤대감 집에 도착하자 미령과 두 아들은 여전히 사랑채에서 윤대수를 지키고 있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채복인이 들어서자 미령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리 황급히 오셨소? 미령 부인, 이제 끝났소. 모든 진실이 밝혀졌소이다. 채복인의 말에 미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창서와 학서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것이오? 부인이 이방 심도진을 금으로 매수해 도연이를 모함했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소. 둘째 악서가 독초를 샀다는 것도, 왈패들이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도 밝혀졌소이다. 미령은 창백한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학서는 입술을 깨물었고 창서는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관하에서 군졸들이 이리 오고 있소. 부인과 두 아들은 대감을 독살하려 한 죄로 잡혀가게 될 것이오. 그때 침상에 누워있던 윤대수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는 미령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 정말 당신이 나에게 그런 짓을 한 것이오? 미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현이는 결백했구나. 내가 잘못했다. 대감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착한 도연이를 믿지 못하고 쫓아낸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곧 관아의 군졸들이 도착했습니다. 미령과 두 아들은 결박당한 채 끌려갔습니다. 미령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도연 그놈 때문이다. 천한 것이 감히. 미령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불쌍한 도연도련님이 얼마나 억울했겠어. 채복이는 윤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감, 이제 도연이를 찾아와야 하지 않겠소. 그 아이의 명예를 되찾아줘야 하오. 윤대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이니 자네가 우리 도현이를 찾아주시게. 내가 도현이에게 직접 사과해야겠네. 알겠소. 내가 반드시 찾아오겠소. 채복이는 송단과 함께 도연을 찾아 나섰습니다. 고을을 떠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으니 아직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주변 마을을 돌아다닌 끝에 마침내 한 주막에서 도연을 찾아냈습니다. 도연은 초라한 옷차림으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풀이 죽어 있었지요. 도연도련님. 송단이 울먹이며 달려갔습니다. 도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송단이 채복인 나으리 어찌 이곳까지. 도연, 자네의 결백함이 밝혀졌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네. 채복인의 말에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채복인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미령과 두 아들의 음모, 이방의 거짓 증거, 그리고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된 것까지 말이지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것도 있었지만 대감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버님은 괜찮으신가요? 아직 위독하시다네. 하지만 자네를 보면 기운을 되찾으실 것이니 어서 함께 돌아가자꾸나.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송단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졌고 선한 청년 도연은 이제 명예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채복인과 송단 그리고 도연은 서둘러 고을로 돌아가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도연은 채복인, 송단과 함께 고을로 돌아왔습니다. 고을 입구에는 벌써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기 결백이 밝혀진 도연도련님이 오신다. 사람들이 도연을 보며 반겼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역적이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불쌍한 청년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도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불쌍하게도 그 악한 미령 부인 때문에 고생하셨구먼.
사람들의 사과에 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도연은 서둘러 윤대감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하인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도련님, 돌아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도연은 곧장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윤대수는 침상에 누워 있었지만 도연이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도연아. 아버님. 도연은 대감의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대수는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믿지 못했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소인이 많이 부족해서 아버님을 곁에서 지켜드리지 못했사옵니다. 아니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오히려 내가 다른 가족들 말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착한 너를 쫓아냈구나. 윤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도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소인은 아버님께 돌아왔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맙다, 도연아. 정말 고맙다. 윤대수는 도연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채복인이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며칠 뒤 관아에서는 미령과 두 아들 그리고 이방 심도진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또는 엄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령은 남편을 독살하려 하고 결백한 양자를 모함한 죄로 귀양을 보내고 두 아들 창서와 악서는 아버지를 독살하려 한 불효대역죄로 관직에 오를 수 없게 하며 3년간 옥에 가둔다. 이방 심도진은 관직을 파면하고 2년간 옥에 가둔다. 사또의 판결에 고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벌이지. 악한 짓을 하면 결국 벌을 받는 법이지. 미령은 결박당한 채 끌려가면서도 여전히 독한 눈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윤대수는 도연이 돌아온 뒤 서서히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밤낮으로 정성껏 간호하고 의원이 처방해준 해독약을 먹으니 독의 기운이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윤대수는 다시 마당을 거닐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도연을 불러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제 정식으로 이 집안의 일을 내게 맡기겠다. 아버님. 이번 일로 더욱 확실히 알았다. 내가 아니면 이 집안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윤대수는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집안을 잘 이끌어 주거라. 너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연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윤대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로 도연은 집안을 바르게 이끌었습니다. 재산을 헛되이 쓰지 않고 고을의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윤대수는 도연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지요. 어느 날 채복인이 윤대감 집을 찾아왔습니다. 윤대감, 도연이가 정말 훌륭하게 집안을 꾸려가고 있는 것 같소. 그렇네. 내가 도연이를 만난 것은 하늘의 뜻이었던 것 같네. 악한 이들은 결국 벌을 받고 선한 이는 복을 받는 법이지. 채복인의 말에 윤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려. 두 사람은 마당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연은 사랑채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송단은 웃으며 안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윤대수는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도연은 훌륭하게 집안을 지켰고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송단은 도연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했지요. 미령과 두 아들은 귀양지와 옥사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악행을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윤대감댁 이야기를 들었소. 악한 미령은 벌을 받고 선한 도연은 복을 받았다지 않소. 그렇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이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르쳤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보아야 하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이란다. 이렇게 윤씨 집안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은혜를 아는 마음, 정직한 삶, 그리고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는 교훈과 함께 말입니다.
도연은 평생 윤대수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 대대로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이어갔지요. 악은 멸하고 선은 반드시 빛나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